데이터 시각화 하이웨이 프로젝트 첫 번째 리뷰하는 세션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이제 우리 강승일 팀장님하고 두 명이서 이제 좀 진행을 할 거고, 저희가 이제 한 2주 정도 이렇게 데이터 세트를 던져드리고 좀 시간을 드렸는데, 엄밀히 말하면 한 열흘 정도 던져드렸는데, 몇몇 분께서 또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오늘 좀 그거 가지고 이것저것 한번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정민이고요. 그다음에 강승일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 한번 치고. 네. 간단하게 우선은 제가 요거를 던진 뭐 배경이나, 그다음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포인트들을 좀 처음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지하철 9호선, 우리 지금 뭐 김포 골드라인, 이것 때문에 좀 이 혼잡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데이터를 구하기가 제가 조금 마땅치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 김포 골드라인 이전에 이제 사실 혼잡도 문제로 되게 얘기가 많았던 이 특별히 지하철 9호선 급행, 요거 관련해가지고 데이터를 좀 수급할 수 있어가지고, 전달을 해드렸고요. 이 공공 데이터 세트 출처에서 제가 찾아가지고 3년치 데이터가 있는데 요 결합 부분은 제가 다 해결을 하고 드렸습니다. 데이터를 3년치를 결합을 해가지고 제공이 된 데이터가 지금 여러분들께 제공이 됐었고요. 혼잡도라는 개념 자체는 이 정원 대비 이제 승차 인원이 이 6량의 열차에 이제 922명이 타면은 이제 혼잡도 100명, 뭐 정원이 다 탔다 이렇게 되는 건데, 보통 이거보다 막 출퇴근 시간이 엄청 많이 끼어서 가는데, 그러면 이제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뭐 2배냐, 뭐 3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혼잡도 개념을 가지고 실제로 이 데이터가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사실 측정값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혼잡도만 보시면 됩니다. 딴 것들은 이 데이터 자체에서 주어지는 건 없고, 여러분들이 뭐 만드셨다라면 별 상관없지만, 혼잡도를 보시는 건데, 이 데이터를 좀 제가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기대를 했던 거는 여러 가지 좀 차원들이에요. 30분 단위로 우선 시간 정보가 나와 있고요. 상선, 하선, 이게 그러니까 개화에서 중앙 보훈 방향, 보훈병원 방향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반대로 가는 거냐, 아니면은 뭐 일반 열차냐, 뭐 급행 열차냐. 급행 열차 같은 경우 여기 몇 개 없으니까 평일이냐, 휴일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혼잡도가 다 다르게 나타날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차원 값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좀 배치를 하셔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풀어 가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굳이 여기 좀 적어뒀고요. 그다음에 꽤 많은 정보, 뭐 이게 뭐 많다면 많은 거고 뭐 별로 없다면 별로 없는 거지만,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잘 배치해서 집중하셔가지고 풀어 가실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중심으로 보고 싶어가지고 이걸 좀 던져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제출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상세한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우리 강승일 팀장님하고 함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한 분씩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우리 강 팀장님하고 저하고 혹시 요거 데이터 세트 관련해가지고 요런 방향으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의견을 강 팀장님한테 먼저 좀 듣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혹시 좀 코멘트 해주실 거나 뭐 준비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출하신 분들 과제들은 잘 봤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분 같은 경우에는 맵으로 표현하고 또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노선에 대한 이미지를 넣고 거기에다가 각각의 역들마다의 혼잡도를 색상으로 별도로 표시한 것들은 되게 좋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그렇게 뭔가 이미지 형태라든지 또는 위도와 경도 또는 우리가 태블로에서 주석을 처리해서 위도와 경도라든지 값들을 설정해서 우리가 맵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값들이 즉 각각의 역들마다 위도와 경도 정보가 있었으면 더 음,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거 음. 외에는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이제 지하철 관련된 대시보드 만들었을 때 썼던 데이터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데이터 자체적으로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 좀 이렇게 덧붙이고 싶은 게, 실제 이 역의 좌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딘가 찾아보면 있을 건데, 그게 이제 리얼 지도에 뿌려진 건 아니고, 이제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미지에다가 이제 위에다 이렇게 찍는 방식으로 표시를 하셨는데, 그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지도에서 이렇게 표현해 보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제출하신 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정도로 코멘트를 한번 해주셨어요. 몇몇 분 중에서 제가 좀 이렇게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아마 정렬이 된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이 이오님께서 제출해주신 이 화면을 먼저 한번 보면서 어, 서로 이제 또 필요한 얘기들을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9호선 혼잡도 분석
대시보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쪽에 필터들 쭉 나와 있고 테이블들이 좀 나와 있고 방금 이제 강 팀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요 부분들 이 그림으로 표현된 지하철 맵들이 나와 있고요. 시간대별 혼잡도 해서 막대기 차트가 조금 그려져 있는 이런 화면이 첫 번째 이제 리뷰를 한번 해보는 화면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뭐 좀 여기서 뭐 덧붙이실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어떠실까요? 일단은 우리가 대시보드를 보게 되면 상단에 필터라든지 매개 변수 배치를 주로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시트들마다 제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제목에 들어간 색상이 흰색이고, 그거와 대비되는 색상을 각각의 제목별 음영 색상을 넣은 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좌측 상단부터 보게 되다 보니까 이게 연도별로 해서 혼잡도가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증감률 보면 비어 있잖아요. 이건 퀵탭을 계산을 적용했기 때문에 아마 비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업하신 분도 그렇고 탭을 주로 쓰신 분들은 잘 알기 때문에 저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거가 값이, 왜냐면 실제로는 데이터가 2019년 이전에도 있었을 거잖아요. 2020년 이전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여기 빠져 있으면 사람들이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연도를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코멘트 드리자면, 지금 하단에 보시면 지금 역별로 해서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이미지를 전체 이제 지하철 노선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9호선만 따로 뗀다든지, 아니면 그게 없다면 다른 부분들은 조금 더 딤드 처리를 한 다음에 9호선만 강조하게끔 우리가 간단하게 파워포인트로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오신 다음에 표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비슷한 포인트 저도 있는데, 제가 우선 하나 먼저 좀 여쭤보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덧붙이면은, 요렇게 비어 있는 경우가 사실 태블로에 좀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 데이터가 2019년도랑 비교가 돼야지 2020년도에 증감률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물론 어딘가에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지 않았던 거니까, 지금 여기가 비어서 표현이 되는데, 요런 거 아까 이 연도를 같이 표시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아울러서, 요런 상황에서는 보통 실전에서는 어떻게 좀 처리를 하세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내비두시는지 그 부분 좀 한번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결국은 사람들이 보는 형태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네, 오해 소지가 없으면 좋겠죠. 자, 첫 네, 번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연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공해 드렸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22년까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연도를 뭐 화면 기준으로 우측 상단이든 아니면 연도별 혼잡도 증감률에 별도로 지금 색상에 흰색으로 해서 연도를 음, 표시하면 좋지 않을까. 또 두 번째는 음, 이게 2020년부터 22년까지 있기 때문에 음, 연도 기준으로 보면 2022년이 조금 더 현재에 맞겠죠. 그래서 그렇죠. 2022년을 먼저 뺀다면 2020년에 대한 증감률을 뭐 오른쪽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네, 그 음.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음, 저도 이제 보통 요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우리 실전에서 했을 때, 요거를 없애고 싶은 부분은 사실 요 붉은색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붉은색 치고 요것만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증감률에다가 마우스 오른쪽을 대고 이제 숨기기를 누르면은, 얘도 숨겨지고, 얘도 숨겨지고, 얘도 숨겨져 버려요. 태블로가. 그러니까 얘만 숨기고 싶은데, 증감률이라고 돼 있는 건 한꺼번에 숨겨져서 이제 좀 어려움이 없지 않은데, 이럴 때는 뭐 저 같으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2020 자체를 아예 숨겨버리거나 뭐 아니면 뭐 그냥 내버려 두거나 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저도 이제 동일한 생각 중에 이제 좀 이렇게 필기를 해놓은 게 이게 지금 맵이 조금 뭐랄까요? 9호선에 있는 이 역들을 이렇게 따다다다닥 이렇게 표시는 잘 해놓으시긴 했는데 얘가 지금 좀 선명하다는 느낌을 저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맵에서 이 배경 이미지로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눌러가지고 맵에서 배경 이미지로 들어가 보면 이 이미지를 조금 이렇게 흐릿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투명도를 이렇게 좀 적절하게 이렇게 주시면은 그래도 고선의 이 역들이 좀 도드라지게 보이니까 이렇게 배경을 조금 죽여주는 것도 좀 나쁘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도 좀 했었고요. 여기서 제가 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뭐 팁이랄까요? 뭐 저는 어떻게 하냐면 실전에서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이 스크롤이 이렇게 되는 거를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는 사용자가 좀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막 이렇게 하면서 뭐 탐색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제가 보통 취하는 방법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맵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죠?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 놓은 이후에 사이즈를 이렇게 고선 역들을 이제 가운데 배치한 이후에 저는 이 맵에서 맵 옵션으로 들어가서 요 이동 확대 축소 이 허용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줌이 안 되게 저는 보통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싹 다 없애서 마우스 휠을 아무리 돌려도 이게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보통 처리를 해주는데 이런 부분들도 혹시 필요하시다면 한번 요거 이호님께서 고민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도를 표현할 때 이렇게 좀 스크롤 하는 것들, 배경을 좀 흐리게 하는 것들,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제가 요거를 보면서 어,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게 좀, 이렇게 소소하게 표현돼 있지만, 디테일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요런 것들.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붉은색 같은 경우에는 필터 3번, 4번 친절하게 번호도 적어 주셔가지고 요것만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설명해가지고 마우스 올리면 또 이제 설명이 뭔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거든요. 혼잡도 100,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좀 간단한 설명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인상적이었고 역을 클릭하면 값이 바뀝니다. 여기 역을 클릭할 생각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친절한 표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좋은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이게 노티를 준다고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일로 가면 상선이고 일로 가면 하선이다 이렇게 주신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의미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처음에 제가 이거 봤을 때 눌러봤거든요. 눌러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길래 이건 뭐지? 싶었는데 아마 그냥 방향을 좀 알려주신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서 딱 한 포인트만 좀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뭐 우리 강 팀장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고 요 실제 만드신 이호님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시간이나 날짜 같은 거는 소팅을 잘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은 혼잡도가 가장 심한 시간대를 우리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볼 수 있죠. 8시에서 8시 30분, 뭐, 그다음에 18시 30분에서 뭐 17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보고 이제 이 부분을 표현을 하라고 했다면은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쟤를 눌러서 시간대를 저는 보통 이렇게 가로축으로 두고요. 급행 일반을 위아래로 이렇게 두면서 제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시간을 소팅하지 않고 이렇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간이 사람의 눈이 이제 이렇게 쭉 흘러가기 편한 방향으로 이렇게 시간을 쭉 늘어뜨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굴곡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지나는지를 좀 판단을 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직관적인 것 같은데 이걸 만드신 이호님께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이렇게 넣는다고 했을 때 제가 뭐 한번 바꿔볼게요. 기왕에 만들었으니까. 요거잖아요. 요걸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치우면은 어 이렇게 제가 레이블을 숨길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액션을 걸잖아요. 액션을 걸어가지고 오전 시간대 보고 싶어 해가지고 이렇게 누르면은 이 나머지 모든 시간대들이 이렇게 오전 시간대로 다 필터가 되고 뭐 퇴근 시간대로 필터가 되고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뭐 역사의 혼잡도 같은 것들도 볼 때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시간을 저는 보통 정렬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제 시간의 흐름대로 사람들의 눈이 이렇게 따라가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네, 또 의견 있으실까요? 우리 강 팀장님? 네,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좀 덧붙이자면, 우리가 라인 차트를 만들다 보면 시간의 이동 흐름에 따라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가게 되잖아요. 음, 그게 기본적으로가 왼쪽에 있는 게 과거, 그 다음에 오른쪽이 최신 또는 최근 데이터가 되겠죠. 음, 그것처럼 방금 또 우리가 시간대를 이제 섞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 베이스 또는 날짜의 베이스는 따로 소팅하지 않고 이동 흐름에 따라서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저기 상단에 보였던 상선 방향, 하선 방향. 요게 아까 전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저게 호선들마다 조금 방향이 다를 수도 있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9호선만 나왔으면 사람들이 조금 더 직관적일 것 같은데 이게 호선별로 상선과 하선의 위치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셔서 가이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어, 더 혹시 추가적으로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실까요? 이 화면에 대해서? 없고요.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에센셜 초이님. 편의상 그냥 이센셜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 화면이죠. 음, 네, 지하철 9호선 역별 혼잡도 현황. 네, 혹시 먼저 코멘트 하실 게 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주로 음, 9호선을 타다 보니까 네, 보자마자 저는 이제 9호선 자주 찾아보니까 9호선을 상징하는 색상이 저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저 그렇죠. 색상이 되게 반가웠어요. 음, 그래서 잘 적용하셨다. 음, 그리고 상단에 타이틀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필터가 있기 때문에 사용성도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정한 이 역이 바로 상단에 나오니까 요걸 보고 사람들이 이걸 감안해서 밑으로 쭉 하나씩 볼 것 같아요. 음, 자, 그리고 여기가 보면 평일과 휴일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역에 따라서 지금 밑에 보면 시간대가 약간 표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정확히 저기가 어딘지 알면 더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지금 보면 막대 차트가 있는데 또는 이게 구간 차원의 아마 히스토그램 형태로도 표현했을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0시에서 23시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략 그래도 한 24개는 찾을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30분 단위로 있다 보니까 저기에 길게 되어 있는 저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그 부분만 좀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시간대별 혼잡도도 전체적인 건 좋긴 한데 이게 지금 색상이 들어가 있는 아마 이미지인 것 같아요. 저 부분이 조금 작다 보니까 조금 눈에 잘 안 띄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고요. 음. 방금 말씀드렸던 약간의 그런 수정 사항만 개선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대시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보신 거하고 좀 다른 게요. 요거는 지금, 시간은 평일 7에서 9시, 그 다음에 17시에서 19시로 고정이 돼 있는 거고, 지금 요 아, 왼쪽에 있는 짝대기가 김포공항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아, 갈수록 이 역 순서대로, 예, 김포, 그 다음에 아, 뭐 공항시장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요거 지금, 요게 색깔 들어온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선택된 거. 네. 그럼 제가 그러니까, 네, 네, 죄송해요. 제가 꼼꼼하게 그럼 못 본 네.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출퇴근 알겠습니다. 시간으로 딱 고정을 해놓고 이제 이게 네네네. 이제 역을 바꾸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 형태로 가고 지금 요 차트가 딱 보여주고 있는 거는 출퇴근 시간대에 고속터미널역이 꽤나 높은 뭐 혼잡도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 왜냐하면 짝대기 길이가 되게 높으니까 그런 의미인 것으로 좀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근데 아까 하셨던 커멘트는 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결국은 이거를 이렇게 작게 적어 놓으시긴 했는데 요 밑에 이제 아마 이게 뭐가 없잖아요, 그죠? 뭐 축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없으니까 보는 사람이 이게 뭐 시간대별로 가는 건가, 뭐별로 가는 건가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아마 제 느낌에는 이걸 만드시다가 역의 이름이 기니까 여기다가 이제 붙이면은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붙여야 되는데 그럼 좀 보기가 싫어가지고 없애시고 아마 이렇게 위에 설명으로 가름하신 게 아닌가 싶은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제 밑에 좀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 좀 표현이 됐었으면은 조금 더 가독성 측면에서 낫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이제 한번 덧붙여 보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일단 처음에 딱 봤을 때 9호선이 연상돼서 좋았어요. 이게 저도 9호선 이 색깔인 걸 알기 때문에 이 대시보드를 딱 보고 나서 제가 만드는 형태나 뭐 스타일이나 조금 이렇게 비슷하게 좀 느꼈던 게 저도 색상을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그 메인 테마 컬러 한두 개나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쓰는데 9호선이 연상되는 그 색깔로 전체적인 색깔을 잡아주신 게 좀 인상적이었고 그런 면에서 좀 심플하지만 또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내신 것 같아서 우선은 보기 좋았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여기서 사실 제일 좀 아규를 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 부분이에요. 밑에. 네. 시간대별 혼잡도가 나와 있는데, 이 시간대별 쭉 나래비를 세우셨는데, 여기를 굳이 명수로 가져가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배경 인포메이션에서 922명 기준으로 혼잡도가 100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머릿속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283명이면 이게 뭐 사실 많이 탄 건지 조금 탄 건지 정확하게 이렇게 어떤 감이 안 오거든요. 근데 100이라는 숫자가 좀 상징성 있잖아요. 혼잡도 100이야 그러면은 그냥 뭐 너무 막 북적이지 않고 또 너무 헐빈하지 않게 탔는 어떤 그 수준이 100이라고 했을 때 100보다 커, 100보다 적어.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더 사람들한테 직관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포인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얹어 보면은 해놓긴 해놓으셨어요. 숫자를 굳이 써주셨거든요. 이런 거는 좋긴 좋아요. 표현해 주셨는데 차라리 혼잡도 30.74%를 줬다 쓰고 그다음에 283명을 뭐 이 밑에다 집어넣는다든지 이랬으면 조금 더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어요. 네. 이제 숫자를 이게 굳이 만드셨거든요. 제가 이거 워크업을 좀 열어보니까 계산된 필드를 만드셔가지고 이제 저 숫자를 구해내셨는데, 그게 여기에 표현하기 위함이셨던 것 같은데, 혼잡들을 그냥 줬어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 이미지 잘 안 보이는 거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짚어보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고터잖아요. 고터에서 제가 양천 향교 한번 찍어볼게요. 밑에가 없어져 버려요. 처음에 좀 당황을 했어요. 저는 이게 이제 좀 보고 나서 이제 탐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왜 없어지는지 알겠는데, 양채향교를 딱 찍으니까 없어지는데, 이게 왜 없어졌냐면 이 필터가 급행으로 걸려 있어서 없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일반으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나타나긴 나타나요. 근데 이제 에, 저같이 이제 이걸 처음 딱 보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완벽한 해결책이 되려면 양천향교를 찍으면은 아예 급행 일반 선택이 안 나오고 자동으로 그냥 딱 나와가지고 이것도 그냥 무조건 일반밖에 없어 이렇게 나오면은 되게 좋은 이 UI UX 설정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이렇게 막 고민해보면 가능은 하겠지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뭐 한 5분, 6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은 아닌가 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하나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 방향성은 요거를 제가 돌아가 볼게요. 요거를 제가 다시 고토로 놓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해줄 수 있다면은 고토로 이렇게 돌아간 이후에 여기 지금 필터가 걸린 거거든요. 매개 변수로 이렇게 필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 위에 거 요걸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 지금 컨텍스트에 올라가 있으니까 저라면은 요거를 역삼각형으로 눌러가지고 이 필터의 범위를 컨텍스트와 관련된 값만 놓든지 아니 뭐 이렇게 관련된 값만 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딱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컨텍스트에 관련된 값만 이제 보여줘라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여기 가서 제가 만약에 양천향교를 눌러주게 되면은 어, 여기서 해야 됩니다. 저기서 바꿔서 소용없습니다. 여기 들어오게 되면은 무조건 여기서 해야 되거든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네. 여기. 여기 있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급행 자체가 일단 없어지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이 바로 찍히면 좋은데, 그건 아니지만, 조금 더 그래도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베스트 케이스는 양천향교를 딱 찍게 되면은 요 급행 일반은 아예 안 나오고 그냥 자동으로 딱 나오게 하면은 가장 좋은 방향성이겠죠. 그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필터를 설정하실 때 이렇게 관련된 값만 주거나 컨텍스트에 있는 값만 주게 되면은 선택지 불필요한 걸 없앨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영채님께서 보내주신 세 번째 화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영채님께서 보내주신 화면을 지금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지하철 9호선 혼잡도 되게 심플한 제목이 붙어 있는 화면인데요.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는 아무래도 한 화면에 여러 가지 색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음, 약간은 복잡한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우측에 보면 파란색이 평일인 경우도 있고, 급행인 경우도 있고, 2020년인 경우도 있죠. 음, 그리고 오렌지색도 보면 휴일과 일반, 그 다음에 2021년, 네, 이런 식으로 중복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 건 있는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역사별 평균 혼잡도도 보면 하나는 왼쪽에 있고 하나는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음, 막대가 또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요것도 음, 약간의 가독성에 개선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지금 테이블에도 보면 색상이 음, 어떤 건 빨간색이고 어떤 건 파란색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서 음, 어떤 부분을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빨간색이 혼잡도가 높은 건지 적은 건지 그런 부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저도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 보니까 이게 혼잡도 순이고 이게 1위 여기가 이제 빨간색일수록 이제 악명 높은 역인가 보네 보니까 그죠? 그래서 동장역이 계속해서 1위를 근데 뭐 당연할 것 같기도 하고요. 동장역이 거의 폭파됐으니까 네, 여기가 뭐 복잡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좀 들긴 하는데 네. 이것도 뭐 좋은 코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뭐 100% 저도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저도 사실은 이 차트가 좀 특이해가지고 이걸 제가 한번 봤거든요. 왜 이걸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이 위치라는 필드를 제가 여기 굳이 계산된 필드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요런 어떤 펑션을 쓰셔가지고 0과 1,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포지션이 0이고 여기가 포지션 1이겠죠 아마. 0, 1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음, 아마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네. 가운데를 자르신 게 아니실까요? 가운데를 근데 왜 자르셨을까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뭔가 예, 상선과 하선이 있다 보니까 그 중간을 아마 자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 자르신 의도가 이게 굳이 누가 이렇게 만든 사람이 설명 안 해도 딱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좀 알면 좋은데 이건 조금 좀 갸우뚱했습니다 저도. 왜 이거를 이게 굳이 만들었다는 건 분명 의도가 있다고 좀 봤거든요. 그 의도를 가지고 하셨다라는 건 생각했는데 이유는 어 저는 뭐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저는 요거 보면서 꼭 하나 좀 제가 정말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이 혼잡도라는 개념이요. 이 혼잡도라는 개념이 과연 이렇게 뭐 위에 이렇게 스택이 될 수 있는 개념인가?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여기서는 우리가 지하철 혼잡도 우리 업무하고 상관없는 걸 다루지만 실제 업무 현장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뭐 시간대별로 본다거나 뭔가를 이렇게 분석을 하실 때 내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이 측정 값이 이렇게 위로 쌓아 올려도 별 문제가 없는 개념인지 아니면은 그렇게 쌓았을 때 오히려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개념인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혼잡도는 이렇게 쌓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평일의 혼잡도하고 휴일의 혼잡도는 이렇게 비교가 되는 어떻게 보면 개념인 거고 급행의 혼잡도와 일반의 혼잡도는 이렇게 비교가 되는 개념인데 이게 마치 두 개를 보태가지고 그 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8시 때에 휴일의 혼잡도는 30이고 평일의 혼잡도는 80이다. 그래서 8시 때에 전체 혼잡도는 30 더하기 80에서 110이다. 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서 요거는 스택을 해서 표현하기보다는 필터 처리를 하셔가지고 평일, 휴일을 이렇게 바꿔서 본다거나 아니면 뭐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이렇게 보시거나 이렇게 가셔가지고 그죠? 요렇게 하시거나, 뭐 아니면은 뭐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하시거나, 이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너무 잘 해주신 게 사실은, 이거 제가 다시 돌려놓을게요. 이거를 이미 하고 계시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은 게, 요 밑에 걸 보면요. 이거는 또 너무 좋거든요. 이거 왜냐면 제가 이게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붉은색으로 갈수록 이제 시간이 지나는 건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시간대에서 라인이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9호선의 혼잡도가 이게 뭐 시간대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나빠지고 있다. 이거를 한눈에 제가 딱 캐치를 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그 위에 있는 차트하고 이게 아래에 있는 차트하고 요거는 요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시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요건 이제 스택을 해가지고 제가 좀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코멘트인 것 같고요. 저거 하단에 있는 지금 연도별 시간대별 혼잡도만 보면 지금 음, 2020년 이후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죠?
이 네, 부분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까 그때까지 예를 들어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가 많았다면 그 이후에 야외 아, 활동이 많아져서 그런 아,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어, 여기는 역까지는 네, 아직 세세하게 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네, 역을 기준으로 본다면 네, 아무래도 뭔가 김포 쪽에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골드라인이든지 다른 노선이 네, 생기다 보니까 네, 김포 쪽이라든지 인천 계양 쪽 이쪽에도 네, 점점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네, 공항철도와 9호선이 점점 혼잡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조금 더 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더 좋은 음, 인사이트 도출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음,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래도 막대를 일단 만든 다음에 음, 색상으로 구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음, 지금처럼 기본 형태가 누적 음. 막대 차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누적 맞아요. 막대 차트를 만들 때는 음, 우리가 분석해서 이 누적을 풀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이렇게 누적되는 풀면 되죠. 값을 음, 네, 맞습니다. 음, 근데 이렇게 맞아. 되면 이제 또 가려지다 보니까 음,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색상이 평일과 휴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계산식을 만들어서 음, 평일인 혼잡도는 음, 플러스 양수 쪽으로, 그 음, 다음에 휴일인 혼잡도는 마이너스로 만든 다음에 네, 그거를 행선반에 넣고 그 다음에 아, 요거를 색상을 배치하면 아, 좌우로 배치가 되겠죠. 또는 상하로. 아, 네, 요렇게, 그런 요렇게 되거나, 형태로 요렇게 되거나, 예, 그렇죠. 그러면 예, 가운데에 시간을 넣으면 이 예, 시간을 기준으로 이제 예.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여러분들 형태로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이해하셨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인구 피라미드 생각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쵸, 맞습니다. 가운데 연령대가 있고, 이렇게 남자, 여자가 이렇게 좌우로 뻗어 있는 그런 형태 비슷하게 이제 그리면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저는 풀어서 그리는 거 전 많이 그려요. 이렇게 지금 풀어서 그릴 수 있다. 이거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분석에 가가지고 여기 마크 누적을 해제하면 돼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색깔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누적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풀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나비 형태로 이렇게 날개가 벌어진 형태, 뭐 위아래든 옆으로든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별로 제가 봤어요. 요거를 제가 좀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좀 가져왔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좋았던 거는 이게 아마 2020에서 코로나가 가장 심했고 2021로 가면 다 안 좋아졌고 2022년도 가면 좀 풀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좀 풀리면서 사람들이 더 재택 대신에 이제 회사에 나가게 되면서 혼잡도가 증가했을 것이다라고 이를테면 이제 해석을 붙여주는데 저는 이런 종류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은 못했는데 들어보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다. 저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는데, 제가 해석을 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신논현을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뭐, 종합운동장 이렇게 찍으면은, 네, 이렇게 나오고요. 석촌역을 이렇게 찍고, 석촌역부터 좀 이상했어요. 이상하다라는 건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2020년도에 왜 유독 이 지점이 이렇게 튀는 것일까? 이게 저는 좀 되게 고민스러웠어요. 송파나루, 송파나루 엄청 튀죠? 네. 네. 한성백제 엄청 튀죠? 네. 올림픽공원 네. 역시 튑니다. 네, 튄다라는 거는 퇴근 시간대하고 비교해 보면 돼요. 퇴근 시간대만큼 올라오거든요. 저 시간대가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라온다는 거지. 그다음에 뭐 둔촌 오륜으로 넘어가고 중앙보훈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조금 이제 그 시간대에 죽게 되는데 요 그 뭐 잠실 인근 뭐 송파 요쪽을 이렇게 지나면서 왜 저렇게 저기 시간대가 많이 올라오는 걸까라는 게 되게 좀 흥미로우면서 만약에 이거를 이게 만드셨다면은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토픽이겠다 싶은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탐색을 데이터를 해 본 건 어디까지냐? 저도 뭐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한성 백제를 일단 찍고요. 이렇게 올라오는 애를 이렇게 점을 찍으면 이 데이터를 볼 수 있거든요. 패턴이 좀 깨지면은 저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깨진 패턴을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실제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4.8, 6.1, 3.7인데 여기 29.4예요. 29.5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하선이면은 이제 저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공항으로 올라가는 거 휴일에. 그러니까 공항으로 올라가는 휴일에 한성백제역에서 왜 이렇게 평소와 다르게 사람들이 많이 탈까? 생각보다 많이 탈까? 30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 붐비는 건 아니지만. 어.
잘 모르겠어요. 늦은 시간대잖아요. 9시에서 10시 죽겠는데 완전 새벽도 아니고 완전 뭐 꼭두 새벽이면 뭐 놀다가 이제 뭐 지하철 타고 이제 집에서 귀가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깨지는 패턴들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잘 하시는 사람이 되시려면 한 번쯤 이유를 생각해보고 찾아보는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데이터가 연간 단위가 아니라 뭐 네, 월간이라든지 조금 더 그렇죠. 세세하면 저 맞아요. 특징을 찾아보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좀 동감합니다. 월별로 쭉 나와 있거나 하면은, 이거 월별로 나와 있지 않군요. 이게 연도별 데이터니까, 그죠? 네. 그러면은 매월 높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특정 월만 높게 나타나는지, 이런 거를 좀 봐야 된다.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시각화를 하시는 분들은 네, 보면서 이유를 찾아서 누구한테 좀 설명을 해주면 이제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특이해가지고 만드신 분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이걸 탐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발견돼가지고 코멘트를 붙여봤습니다. 네,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영채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봤습니다. 다음에 어, 제갈진우님께서 보내주신 화면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호선 노선도를 기반으로 해서 일반역, 환승역, 그 다음에 아래쪽에 뭐 시간대별 혼잡도 나와 있는 화면인데 혹시 조금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 화면에 대해서는? 네, 상단에 타이틀, 그 다음에 서울 네, 메트로라는 저런 이미지 형태,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지금 9호선만 따로 떼서 일반인지 환승인지, 그리고 요거를 색상을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대비해 준 건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필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위에 상단에 보시면 X가 있죠. 네, 네, 여기 그 있습니다. 부분 또 눌러보면, 네, 음, 별도로 액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 9호선에 대한 부분이 네, 기본적으로 저기 그 노란색 계열 또는 골드색 계열이다 보니까 그런 네, 부분들을 잘 쓰신 것 같은데요. 네, 약간 하단에 보면 지금 시간대별 혼잡도가 있긴 한데 이 음, 부분에 음, 굳이 모든 숫자들을 다 표시할 필요가 있을까? 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색상을 5가지 쓰다 보니까 음, 약간 혼잡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음, 숫자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음, 조금 더 복잡해진 감이 있는데 우리가 궁금하면 마우스 오브에서 도구 설명에서 세세한 음, 값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음, 그런 부분들로 음. 대체하시면 더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대체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갈진우님 만드신 화면에서 제가 조금 눈여겨봤던 거는 이렇게 가면 이렇게 저희가 제공해드린 데이터는 여기인데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역정보를 어디서 이제 확보를 하셔가지고 역사에 대한 뭐 중국어 명칭이나 이 특징이라는 거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의 저는 최대 강점은 저는 이 진짜 그 좋은 대시보드는 디테일이 강한 대시보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마우스 얹어보면요. 특징 같은 것들을 이렇게 뭐 추가적으로 설명도 막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어 주셨고, 제가 또 조금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요런 것들. 여유는 뭐다, 보통은 뭐다, 주의, 혼잡일, 혼잡이. 이게 제갈 진우님께서 임의로 판단하신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딘가에서 보셔서 갖고 오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혼잡도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칼라 통해서 표현해 주신 게, 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디테일함이 살아있는 화면이었다. 설명 표식이나 뭐 도구 설명, 혼잡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막 구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잘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외부 데이터 갖고 오셔가지고 이제 부족한 부분 보완하신 것도 저는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체적으로는 저도 코멘트는 비슷합니다. 세부적으로 잘 나타내 주셨고, 특별히 이제 이렇게 위쪽에 나와 있는 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렇게 되긴 하거든요. 되긴 하는데 요거는 그나마 좀 난 게 이렇게 누르면 다시 돌아와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아까 혹시 필요하시면 이런 게 싫으시면은 요게 이제 줌되는 것들을 방지시킬 수 있으니까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죠. 예.
뭐 이상입니다, 저는. 다시 말씀 주실까요? 요거 혹시 넘어가기 어, 전에. 없습니다. 네, 잘 만드셨고, 어, 전체적으로 가독성이 아주 높아서 좋았던 화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통계왕 콩씨님 보여주신 거랑 한 분께 더 남았는데 이제 그 다운로드가 안 돼가지고 그거는 태블릿 퍼블릭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통계왕 콩씨님께서 만들어주신 9호선 지하철 역별 혼잡도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일단 대시보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상단에 타이틀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네, 오른쪽이든 아니면 왼쪽에, 일반적으로 주로 오른쪽에다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또는 데이터 출처 같은 것들을 화면 우측 상단이든 하단에 배치하게 됩니다. 음, 근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저 혼잡도 설명과 음, 왼쪽에 있는 타이틀에 대한 크기가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타이틀보다 오른쪽에 있는 혼잡도를 먼저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특히나 저기는 백그라운드 색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눈에 더 잘 음, 띄게 되겠죠. 음, 그래서 타이틀을 좀 더 크게, 그 다음에 혼잡도는 조금 더 작게, 그 음, 다음에 강조를 하고 싶다면 지금처럼 별도의 색상을 넣는 게 아니라 음, 아까 다른 분들이 만드셨던 것처럼 음, 마우스 오버했을 때 별도로 설명되는 그런 형태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네, 왼쪽에 필터 같은 것들을 쭉 세로 방향으로 레이아웃 잡아서 배치하신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9호선은 아까 전에 우리가 계속 봤던 것처럼 음, 지금 뒤에 있는 색상을 9호선과 적절하게 사용하신 것도 좋고요. 음, 근데 다만 제가 조금 개선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음, 지금 굳이 탑4를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음.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홀수 개념으로 많이 보게 되거든요. 탑3, 탑5. 물론 네, 탑10도 가능하지만 네, 탑4를 굳이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 물론 아, 공간 때문에 그럴 수는 있긴 알겠지만 그런 네,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인 차트에는 네, 색상을 저렇게 그라데이션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네, 연속형 기준으로. 네, 왜냐하면 흐릿해지는 경우도 있고, 두 음, 번째는 이게 지금도 보시면 중간 부분이 어떤 것은 빨갛고 어떤 부분은 그레이색이 있다 보니까 네, 명확하게 이 색상이 또는 이 시간대가 그레이 색상인지 음, 빨간색인지 명확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음, 따라서 이렇게 색상으로 뭔가 구분하고 싶다면 네, 라인보다는 막대를 권장드려요. 음, 왜냐하면 라인은 이어지는 속성이 있는 반면에 그렇죠. 막대는 네, 각각 분리되는 속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시각화 방식들을 알아두시면 더 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뭐 대부분 공감하고요. 네, 정확하게 잘 말씀 주셨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들으면서 생각났던 거는 결국 이제 앞서서 봤던 일부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느낌표 해가지고 그 아이콘을 넣고 마우스를 거기다가 얹으면은 뭐 저런 종류의 설명이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귀찮아요. 좀 귀찮다기보다 손이 가요. 손이 가고 이제 한 번 더 작업을 해야 되고 뭐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조금 더 나은 화면을 만들려면은 뭐 쉽게 편하게 만들면서 더 나은 화면은 없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했었어요. 어쨌든 간에 좀 더 깔끔하게 잘 보이게 하려면은 손은 좀 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도 인상적으로 잘 들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화면에서 제일 이제 좋게 느꼈던 거는 저는 이 레이아웃을 많이 쓰거든요. 여기 제목 쓰고 여기다가 뭐 무슨 뭐 로고를 넣든지 뭐 이렇게 처리를 하고 요 옆에 왼쪽에다가 이렇게 필터나 매개 변수 같은 것들을 몰아서 넣는 세팅들을 저는 많이 해요. 그래서 화면을 만들 때 요게 좋을지 아니면은 필터를 제목 밑에 이렇게 가로로 길게 붙이는 게 좋을지 저는 이거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대시보드 만들 때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레이아웃 중에서 이제 이렇게 왼쪽으로 붙여서 하는 것들을 보여주셔가지고 요런 테크닉들은 저는 아주 잘 활용하신 것 같다. 인상적으로 잘 쓰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뭐 라인 차트에 대해서는 저도 뭐 동일한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더 붙일 건 없을 것 같고
제가 좀 인상적으로 좀 봤던 부분 중에 하나 괜찮은 거, 요런 것들. 요것도 이제 요런 거는 손이 좀 가긴 하는데, 이렇게 역사명을 직접 집어넣으셔가지고 필터에 있는 역사명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좀 크게 만들어 주신 거. 이런 것들은 소소하지만 되게 잘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노량진이라고 써 있는데 굳이 여기 또 넣어야 됩니까? 이거 잘 안 보여요, 여러분. 눈 어두우신 분들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크게 써주시면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역이 무슨 역이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신 테크닉들은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잘 봤어요. 그다음에 라인의 색깔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냥 붉은색으로 했어도 충분히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게 짝대기로 하셔가지고 색깔을 좀 넣으시거나 뭐 그랬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인은 그런 부분만 좀 수정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혹시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 네,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지금 왼쪽에 보면 다 필터잖아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필터가 첫 번째 역사는 드롭다운 형태로 되어 있고, 한 개씩 음, 선택하는 거. 두 네, 번째 급행 일반은 지금 다중값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세 네, 번째도 보면 상선과 하선이 음, 네, 하나씩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일 값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맞아요. 연거는 목록 형태, 또 어떤 음, 것은 다 펼쳐져 있고, 다중값, 또 음, 어떤 것은 하나만 선택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통일시켜 주시면 더 음, 좋은 사용자 경험을 줄 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이게 딴 거는 그대로 놔두신 것 같은데 상선 하선은 이걸 굳이 눌러가지고 요 단일값 목록으로 바꾸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일값 목록으로 바꾸신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예, 어떤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요것만 굳이 바꾸셨는데 좀 어쨌든 간에 좀 통일감을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코멘트였습니다. 음. 예,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있는 화면을 저희가 리뷰하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일님께서 보내주신 화면인데요. 요거는 다운로드가 좀 안 돼가지고 막아 놓으셨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막아 놓으실 수도 있는데 뭐 막아 놓으시면 그냥 저희는 요거 보고 그냥 얘기를 하면 되니까 깔끔하게 만들어주신 화면입니다. 혼잡도 알아보기에서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게 끝입니다. 뭐 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끝나는 화면이라서 아래쪽이 살짝 잘리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두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좋다고 생각했던 것은 어쨌든 네, 깔끔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혼잡도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혼잡하다 또는 혼잡하지 않다 이런 케이스로 나눌 수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이제 세 가지 케이스로 색상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순히 뭐 막대가 됐든 아니면 테이블 형태로 두면 아무래도 우리가 생산을 잘 못할 수 있잖아요. 이 네, 역이 어느 위치에 있고 그다음에 회사들이 어디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잡도가 많다. 예를 들어서 9호선 타고 가다 보면 시작점이 아무래도 급행 같은 경우에는 김포공항이고 중간에 가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내리는 곳이 여의도거든요. 그 그렇죠. 다음에 네, 여의도고 또 지나가다 보면 이제 고속터미널역 뭐 이렇게 쭉 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아쉬운 것은 이게 음, 음, 평일인지 그 다음에 그 주말인지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고 그렇죠. 눌러야지만 나오잖아요. 네, 여기 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더 미리 오픈해 주시면 음, 사람들이 클릭해서 조금 더 드릴 음, 다운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음, 이게 먼저 숨겨져 있다 보니까 물론 음, 깔끔한 건 앞에 그거가 맞긴 하지만 음, 이게 사람들이 잘 음,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를 수 있죠. 부분을 먼저 표시해 주시면 이게 음, 조금 더 이 색상에 맞게끔 우리가 어느 곳에 좀 더 많이 혼잡하니까 뭐 음, 시간대별로 해서 우리가 이거를 뭐 이 시간대 좀 피하고 고선 타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음, 그 부분을 네, 말씀드렸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잘 깔끔하게 만드셨고 음, 상단에 보시면 이미지 형태들이 잘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적용하셨던 부분들, 우리가 마우스 오버하면 설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카드 표시 숨기기로 해서 온, 오프, 네, 이런 형태도 깔끔한 대시보드에 요즘 많이 쓰는 패턴이다 보니까 잘 적용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제가 새로 고침을 혹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미리 열어놓은 거라서, 이게 오프돼 있네요. 그죠? 딱, 랜딩 딱 됐을 때 이게
차라리 이렇게 좀 열어놨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코멘트 주셨는데, 아마 이거를 닫아놓으신 목적은 좀 더 깔끔하게 그냥 첫인상을 이렇게 주고 싶어서 그랬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저같이 좀 이렇게 눈썰미가 있거나 하여튼 뭐, 이걸 만져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눌러볼 텐데,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 실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세요. 알려드려야 되고 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코멘트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 화면에서 전 제일 좋았던 거는 그냥 군더더기 없이 깔끔해서 좋았어요. 그냥 막 이렇게 뭐 이것저것 많이 붙어 있지 않고 심플하잖아요, 그죠? 여유 있다, 보통이다, 혼잡하다 해서 역별로 어떠하다. 이런 것들이 그냥 어, 그죠? 잘 나와 있어가지고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전 좋았던 거는 요게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올렸을 때 지하철 내 혼잡도 100%인 상황을 저렇게 이미지로 딱 보여주니까 저 정도 있으면 좀 이게 100%구나. 라는 것들을 이게 시각적으로 좀 되게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좌석이 차 있고 아, 사람들이 문 주위에 이렇게 좀 서 있는 문 주위에 이렇게 좀 서 계시는 정도가 100%다. 그렇게 봤을 때 뭐 130이면 어떻고 뭐 200이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어서 이런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전 여기서 사실 뭐 더 크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게 뭐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잘 적어 놓으셔가지고, 그다음에 깔끔하게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인상적으로 잘 봤고, 필터도 이렇게 만들어서 좀 숨겨주셨는데, 좀 양날의 검 같아요.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반면에, 정보가 어디 있지? 이렇게 좀 잘 모르시는 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업무 환경에서 태블로를 쓰시는 분들이 이러한 종류의 탐색이나 기능들, 버튼들을 잘 활용하시고 좀 충분히 익숙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많고 뭐 이러면은 필터를 그냥 바깥에 아예 꺼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상황을 보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이것도 좀 디테일에 놀랐는데요. 이 상선과 하선의 이 방향이 이걸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주는 이런 것들도 어,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이거 뜯어볼 수 없어서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예, 약간 손이 가는 작업 같거든요. 열어보면 아마 손이 좀 가서 이렇게 저 위치를 잡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좀 디테일하게 잘 표현해 주셔가지고 보는 재미가 있었던 화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도 그걸 똑같이 코멘트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이게 우리가 중앙보훈병원에서 김포공항 가는 방향이 상선이고, 음, 그 다음에 반대가 하선이잖아요. 네, 네, 저런 디테일에 저도 좀 놀랬고요. 음,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걸 지금 저희 둘이 같이 코멘트를 하다 보니까, 네, 물론 공감 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분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다른 분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얘기하는 것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아는 노하우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도 계속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리뷰 세션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 또 두 번째 프로젝트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새로운 데이터 세트로 계속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